안녕하세요. 강남 하이퍼스트학원 면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서울대 면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서울대에서는 학생은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문제는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으니 먼저 답변을 구상해 보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시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문제 1. 다의 사례들을 가와 나에 비추어 평가하시오. 문제 2. 가와 나의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시오 라고 하였어요. 문제를 읽으면서 학생은 가와 나의 입장 혹은 주장에 차이가 있구나. 아마 대조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의 사례에 대해 가와 나의 평가가 갈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리고는 바로 제시문을 읽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 속에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문제 1의 답변을 구상할 때 다 사례들에 대한 각 입장을 평가와 근거를 제시해주는 구조여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운항해설에서도 다 사례들에 대한 각 입장의 평가는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문제 1이 각 입장의 평가를 추측하는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가 학생의 추측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읽을 때 활용할 근거를 체크해야겠지요. 그리고 중재안을 제시하라는 문제 2는 각 입장이 만족할 만한 제안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라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제시문을 읽을 때 각 입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변화 혹은 수정해야 할 세세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체크하며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을 분석해 볼게요. 제시문 가와 나는 공공미술의 판단 기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제시문 가는 공공미술의 판단 기준을 대중의 미적 만족, 즉 대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 취향을 벗어나 아름답기는커녕 불쾌감만 주는 작품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곧 공공미술은 대중의 일반적 취향을 따라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중의 미적 만족이라면 이를 위한 수단은 일반적 취향에 따르는 것,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미술이 일반적 투영을 따르고 아름다워야만 할까? 그렇게 해야 대중이 만족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인간은 공포나 슬픔 같은 감정을 통해서도 미적 만족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비극을 통해 느끼는 감정 정화, 즉 카타르시스도 일종의 미적 만족이라 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제시문 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공공미술의 판단 기준을 목적에서 찾는데요. 그 목적은 공공미술을 대중의 취향을 교육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전달할 기회다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공공미술이란 취향교육과 가치 전달이라는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된 전문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가나 전문가는 작품과 그 가치를 선택하는 주체이며 관객은 선택된 것을 학습하는 수동적 대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의견의 궁극적인 목표가 취향 교육과 가치 전달이라면 이를 위한 수단은 대중의 수동적 학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미술이 전달하는 가치를 대중이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문학작품을 예로 설명해 볼게요. 문학작품을 읽고 그 작품 속 인물의 삶을 경험하면서 독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성찰하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문학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활동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독자의 고찰은 자신의 삶이나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와 같은 글을 처음 본 학생이나 예술을 수용 혹은 예술의 전달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학생에게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분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내심은 다의 사례를 통해 예술의 수용 및 전달 방법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민의 동선을 변경하는 기울어진 호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반추할 수 있었던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에 대한 대중은 평가가 달랐다는 것. 제시문을 통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시문 다이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제시문 다이는 기울어진 호와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이 제시되어 있어요. 먼저 길이 36m의 녹슨 강철판인 기울어진 호가 건축 폐기물이라는 대중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적 취향에 따른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방법을 벗어난 작품임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시민들의 항의 끝에 철거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중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가 입장에서 기울어진 호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반면 나의 입장에서 기울어진 호는 광장의 기능이라는 작가가 선택한 가치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선택한 가치인 광장의 기능이 전달 혹은 교육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가 잘 전달되어 작품 자체를 가치 있게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았다면 기울어진 호는 철거되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기울어진 호에 대한 평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인 근거를 대며 그 입장을 평가를 추측하고 있는지 면접관들이 평가하겠지요. 다음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은 서울대 문항해설에서 평가가 더 열려있는 작품이라고 하였어요. 워싱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나 입장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은 대중성이 있는 작품, 대중의 미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작품으로 평가할 거예요. 하지만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이 일반적 취향을 따르는 것이거나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요. 이 작품은 길이 150m의 검은 화강암 벽으로 단순하다고 하였으니 아름다운 형태는 아니며 전혀 영웅적이지 않다는 일부의 불만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습적 취향에서 벗어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모든 관람객이 전쟁을 반추하였다는 점에서 나는 가치 전달이라는 목표를 이룬 작품이라고 평가할 거예요. 하지만 작가리는 논증적인 사안의 화해나 종결을 제안하지 않았고 관람객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반추하였어요. 이는 관객이 작품을 관람하고 그 가치를 능동적으로 내면화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수동적 학습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대중의 수동적 학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다면 나의 입장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은 마치 가와 나의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안의 사례로 보여요. 두 입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대중성과 가치 전달은 충족하면서 방법인 일반적 취향, 아름다움, 수동적 학습은 충족하지 않는 작품이지요. 따라서 공공미술은 대중성과 가치 전달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성을 위해 관습적 취향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가치 전달을 위해 업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 면접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면접 대답에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이 학생의 답안이 들어맞지 않아도 학생의 답변이 논리적이기만 하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수험생들 힘내시고 다음에 봅시다.